그러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데스 뭐 제목은 별로 없고요. 제목은 아이데스 뭐 안녕하십니까? 아이데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 또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라서 조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그다음에 피해자라든가 뭐 사측에서는 서로 아직도 논쟁의 거리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답답한 마음을 씻어내는 차원에서 제가 손님을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 일을 해결하시면서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되는 글과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이 지금 제 앞에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속칭 훌라구님, 훌라구님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어렵게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희망도 들어보고 절망도 들어보고 많은 얘기가 오갈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좀 피해자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찾는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갈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블라그입니다. 이렇게 바쁘시고 정신 없으시고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 예. 많은 분들이 훌라구 씨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뭐냐. 예.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 사람은 사측일 것이다. 예. 아이데스 측일 거다. 아니면 모 변호사와 통하는 사람일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아이데스 김성훈과 네. 미래지점 남철웅과 네. 해외에서 에펙스 유저들을 아이데스 계좌를 유치하는 딜러들을 모으는 네.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러면은 아이데스 측하고 일한 경험이 있으신 거네요. 예. 모집보다는 예. 같이 호흡을 하시게 됐는데 예.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거에 예. 왜 이렇게 예. 이 일을 하실까? 예. 그걸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예.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도 지금 꽤 많은 돈을 아시겠지만 꽤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사실 피해자들은 이 정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예. 만약에 훌라구님이 없었으면 예. 아마 거의 먹지 상태, 예. 까만 상태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변호사들의 농간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데 아마 굉장히 많이 놀아났을 텐데 예. 훌라구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태가 예. 이제 어떻게 정리됐으면 하세요? 재판 뭐라 그러죠? 판결. 판결문. 네.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네. 김성훈이 네. 사업하는데 말할 수 없는 사업상 비밀 자금. 그렇죠. 예. 그런 자금도 있는 법이다라고 네.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판결문 내용은 그렇지만 사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네. 정확한 워딩이 다른 곳에서 자금을 굴리는 게 있다. 현재요. 예. 예. 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공판장에 못 갔으니까 네. 얘기를 직접 못 들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판결문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네. 그리고 장영수 검사님이 밝혀내신 바처럼 1,000억 정도 돈이 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솔직하게 1,000억을 내놔야죠. 빼돌린 돈이라고 추정되는 돈을 내놓고 피해자들한테 내놓고 그리고 각 지점장들 지금까지 근 1년간 계속 막아왔던 지점장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수당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 자금들도 다 토해내고 그리고 선처를 발해야 되죠.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예.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보면 많은 피해자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김성훈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예. 또 한쪽에서는 김성훈이 나와서 해결을 해야 된다. 예. 뭐 이렇게 하는데 다 둘 다 일리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일리는 있지만 예. 일단은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값은 충분히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핵심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 훌라군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어딘가에. 예. 음. 사실 그 제가 이걸 아무도 나서지 않고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진실을 얘기를 안 하는데 그거를 그 동종업계에 있다 보니까 김성훈이 해외에다가 회사를 또 차린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어느 쪽에다가요? 뭐 모처에다가? 모처에다가 네. 국내는 아니고 네. 이제 해외에다가 네. 회사를 차렸어요. 그게 2016년 10월 달이에요. 10월 26일로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그럼 사건 터지고 얼마 있다는 애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그 교도소에 있는데 네. 구치소에 있는데 어떻게 그 회사를 차리느냐? 이게 본인 명의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예. 되겠죠. 본인 명의가 아니고 자기의 수하라고. 아 이거는 근데 이게 확인된 사실인가요? 예. 당사자한테도 확인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김성훈 씨한테? 아니 김성훈이 아니죠. 아 요 회사의 그렇죠. 대표로 회사 있는.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확인을 했죠. 야 이거 굉장히 큰 사실인데요. 이거 그러면은 이 사람과 김성훈은 정말 천벌을 받을 사람인데. 아 글쎄요. 그 이 대표이사도 네. 사실은 피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예. 아, 그래요? 피해자죠. 예. 그러면은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네. 과연 그동안 뭐 흘러간 뭐 히스토리는 피해자분들도 많이 알 거예요. 네. 혹시 저희가 모르는 그런 무슨 히스토리가 있나요? 아니면 알아야 될 거? 글쎄요. 저도 이거를 네. 이 워낙 회사에서 강국- 이제 네. 얘기하는 얘기들만 듣고 네. 일을 진행한 부분도 있었고 네. 그 확인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이제 김성훈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될 때도 네네. 그때도 그냥 그쪽 얘기만 듣고 이제 일을 진행을 했지 그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뭐 숨기려고 마음 먹은 예. 뭐. 예. 예를 들어서 중국에 그 딜러가 뭐 몇천 명이 있다. 네. 그러면 계좌를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근데 거죠. 그 계좌를 오픈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건 개인 정보란 말이죠. 그러면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서 몇 명이다, 사측에서 몇 명이다, IDS에서 얘기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계좌를 오픈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계좌를 개설한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싫어하죠. 예. 자기 돈이 노출되는데.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오픈을 못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숨기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면 예. 이게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언젠가 피해자들한테도 얘기했지만은 예. 이게 진짜 바둑판 같아요. 예. 장기판. 예. 공격하면 맞고 도망가고 피하고.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그 의도가 뭘까요? 그 김성훈의 돈이겠죠? 그렇죠. 예, 자기가 10년을 받던 20년을 받던 나중에 나와서 자기만 호의호식 하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10월 26일 날 세운 회사가 예. 그게 FX 관련 회사예요. 아직도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 지금 없어졌어요. 예. 그럼 그거는 일단 실패로 돌아간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훌라구님이 생각하기에 예. 지금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피해자들이 뭐 해야 할 방향 예. 혹은 뭐 해야 할 일? 예. 피해자들이 할 만큼은 했다고 봐요.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들을 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기 사건이라고 이제 그 1심 공판이 결판이 났으니까 그 이후에도 민사 소송 들어간 사람들도 많았고, 네.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 또한 그 민사 쪽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그 김성호라는 사람이 뭐 죄송합니다. 김성호라는 사람이 이제 거절 의사를 하고 예. 반대 의사를 하고 해서 참 막막하긴 막막해요. 예. 뭐 하면은 다 뭐 거부하고 이의 제기하고 이래서 막막한데 홀라가님께서 그럼 지금부터 그 지금까지 흘러온 예. 역사나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저는 처음에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예. 뭐부터 시작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르시게 됐나요? 저는 그 검찰에 압수수색이 있었다라는 거를 뉴스로 봤어요. 아 예. 뉴스로 보고 이제 국내에 없었으니까 네. 한국에 있는 영업자들을 통해서 이제 소식을 먼저 전해 들었죠. 예. 근데 그때 그 미래지점 같은 경우는 미국에 제가 가 있었어요. 예, 많이 제 돈 내고 내가 갔었어요.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속은 새까맣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 내 돈 내고 내가 여행 비싸게 예. 주고 갔다 온 거예요. 네. 그 팀들은 미국에 있었고 다른 팀들은 또 뭐 발리에도 가 그렇죠. 있었고 예. 중국에도 가 있었고 예.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무실 압수수색 당하고 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는 일전에도 한번 2014년도에 재판이 있었죠. 그때 집행유예 받았죠. 집행유예로 받은 그게 있었는데 이게 뭐지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계속 며칠간 그 회사에서는 별 문제 없다. 대법원까지 가서 집행유예로 끝난 사건 아니냐. 네. 이번에도 문제 없을 것이다. 그게 가장 큰 덫이었어요 피해자들한테. 예. 그렇게 얘기를 들어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매일 그 뭐 비상대책 하는 거죠 이제 저도. 네. 그 저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된 게 그 홍콩에다 직접 연락을 했어요. 그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 대표가 구속됐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됐는지 나도 사태 파악 중이다. 그리고 그 일본의 IDS 홀딩스 재팬 네. 김기주라는 대표가 있죠. 네네네. 그분한테도 전화를 했죠. 해서 이게 이렇게 사태가 터졌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김기주 씨도. 네. 뭐 이 투자 쪽이었기 때문에 그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무너지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같이 걱정을 하다가 그러다가 투자자 대책위원회 예. 정모 씨가 예. 그 대표로 했었죠. 근데 그 전에 그 대마불사라는 카페에서는 사기다 올 것이 왔다. 아, 그러셨죠. 예, 그렇게 해서 먼저 이제 막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아이디를 보면 뭐 지금도 보이지만 특정 인물들이 아니다.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말아라. 멀쩡한 회사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초기에는. 금방 해결될 것이다. 예. 그런 얘기가 이제 서로 공격을 하다가 반짝반짝 네, 빛나는 거기 있었죠. 이라는 블로그가 예. 생겼죠. 그렇죠. 그 이은미 씨 예.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이 분이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이제 저는 양쪽 의견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거의 싸움 양상이었죠. 예. 예. 한 달 가까이 됐었네. 한 달 그렇죠. 반인가요? 예, 하여튼 꽤 길게 싸움 양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IDS 안녕하세요 카페도 생기고 네. 그리고 투자자 대책위원회라고 해서 그렇죠. 생기고 네. 그랬는데 일단 그 IDS 안녕하세요의 글들이 네. 사측 옹호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랬죠. 네.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그 댓글도 달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댓글도 못 달고 그냥 글만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그런 식이었었고 근데 그런 뭐 투자자 대책위원회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유튜브에도 동영상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예. KR 선물이라든지 네. 넥스트 알파라든지 예. 그런 회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계열사로. 그렇죠. 그러면
이 미래 저 IDS 금융 그룹이라고 그러면 그 그룹의 사장단 사장단들이 임원진. 예, 예. 사장단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사업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이 사람들이 나서서 사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음. 이상하다. 음. 그리고 아이데스 안녕하세요 카페 가입 조건이 그 클릭을 하게 돼 있었어요. 네. 뭐 나는 투자자다. 음. 그리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뭐 그런 조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클릭을 해야만 가입 승인이 되는 거죠. 그 피해자라고 해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로 유도하듯이 그런 조항들을 클릭을 해야만 회원 가입이 가능한. 그러니까 고도의 그 머리를 쓴 거네요. 그렇죠. 내 편만 예, 받겠다는. 예, 예. 그랬는데 거기 지금 뭐 꽤 많죠 회원이. 그런 것들을 흐름을 보면서 그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 오는 걱정하는 영업자들, 네. 영업자들한테 희망을 주시는 거죠. 희망. 저는 다른 얘기를 했어요. 영업자들이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해오길래 그 일단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할 거다. 대책 회의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회를 할 거다. 네. 그러다가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 거고 그러면서 개별 점조직 형태로 갈 거다. 그러다가 연락이 뜸해질 거다. 딱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거를 9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그 사측에서 흘러가면 이건 답이 없는 거다. 그냥 일반적인 그 사기의 전형적인 예. 모습이다. 그렇게 된다면 고소고발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게 9월 20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해외에서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한국에 들어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만나 보면서 내가 들은 건 이런 내용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은 그 남초롱 씨도 면회를 갔었어요. 아 그래요? 예. 남초롱 뭐라던가요? 씨를 면회를 가서 네. 저는 이제 그 면회 시간이 10분이라고 그러길래 네. 하나를 물어봤어요. 검찰에서 그 발표를 한 내용에 보면 거래량을 늘리게 보이는 가짜 그 프로그램을 썼다. 네. 그래서 사기다. 메타 뭔가 예, 뭐 하는 거예요? 메타 트레이드 포라고 네. 그거를 만들어서 썼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물어봤죠. 미래지점장인 남철웅 씨한테 이런 내용이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철웅 씨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당신도 속고 나도 속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말이 되나요? 어, 본인이 그 큰 그룹의 그룹장인데 본인이 몰랐다는 게 말이 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일단 그때는 저도 몰랐거든요. 이 거래량을 늘리게 만드는 보이는 프로그램을 썼다는 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검찰의 문제겠지만 밝혀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때 그 당시에는 밝혀진 게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물어보기만 했었어요. 그런 답변을 들었고 그렇다면 당신의 말이 맞다면 다 속은 거라면 그러면 사기 공범으로 연루될 것 같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러면 내가 증언을 해주겠다. 아 당신은 죄가 없다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남철웅 씨하고 저하고 FX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나눴던 1년간의 카톡이 있는 거예요. 1년 동안의 카톡 내용이 거기에 사기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실제로 그 일본에서 그 FX 하는 유저들을 IDS 계좌를 개설하게 해서 스스로를 벌자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만 있지 사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남철웅 씨도
뭐 이렇게 의도를 갖고 사기를 친 건 아니겠네요. 그거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예, 그때 당시엔 저는 그렇게 믿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기 공범으로 그 연루가 될 것 같으면 내가 증언을 해주겠다. 그럼 이분은 우리 훌라고님한테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고소한다 그러죠. 아 왜요? 반대. 일단 그 하니까. 카페 글을 조건이 예. 당장에 카페 글을 내리고 아. 더 이상 글을 쓰지 말아라. 음. 안 그러면 고소하겠다. 뭐 그런 거를 이제 그 음. 우회적으로 전달받은 네네. 적이 있어요. 예. 예. 그 전에 투데이에서 활동하던 김우태 씨한테 네. 그 근거 없는 비방은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뭐 그런 내용의 문자를 한번 받은 적도 있고. 지금 뭐 다 차단해 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 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예. 지금의 이제 현재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예. 그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이제 발족을 했어요. 예. 그 실명을 거래해도 되겠죠. 뭐 예. 정윤희 씨 다 예. 아시는 분인데 정윤희 씨가 투데이에 있다가 1년 만에 뜬금없이 나타나서 예.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요. 1년 동안 이 정은희 씨가 우리 피해자들한테 굉장히 희망 고문을 했거든요. 예. 예, 정말 본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희망 고문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나타나서 그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 그 의도가 뭘까요, 도대체? 그거는 뭐 훌라군님도 잘 모르겠죠, 그죠? 그렇죠. 사람 속을 예. 모르니까. 예. 근데 훌라군이 생각에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떻게 피해자들이 믿고 따라가도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무기는 갖고 있을 거예요. 김성훈과 그 일당들이라고 보는 네네. 그런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는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들리는 소문에는 어디까지나 이제 설입니다. 이거는 예. 이 정은희 씨가 뭐 김성훈한테 돈을 좀 받았다, 지원을 받았다, 뭐 지점들한테 뭐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설이 아니라 예. 본인이 직접 밝힌 거예요. 아 본인이요? 예. 그 공적인 자리에서. 예. 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그 변제안 마지막으로 네네네. 나오고 합의서 쓰고 네네. 뭐 그렇게 하자 그랬을 때 네. 그게 딱 일주일 전 11일 날 네. 11일 날 여의도에서 아마 모처에서 회의를 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를 자는 모여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모인 것 같은데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양심 고백한다. 음. 그러면서 했던 얘기 중에 그 나는 김성훈이 뭐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꼼쳐둔 네. 돈을 알고 있다. 그게 약 500억 정도 숫자가 이제 나왔어요. 그런 이 500억이란 얘기 하면서 그 이게 왜 무슨 근거냐 하면 본인이 그 인지 때 뭐 소송 비용 뭐 네네. 그런 거를 그런 비용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달라. 김성훈한테. 예, 돈 찾기 위한 비용이 드니 그건 또 무슨 웃기는 시나리오네요. 뭐 그것도. 본인 얘기니까요. 네, 정윤 씨가 한 얘기니까 네, 네. 많은 사람이 들었고 녹취록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이 돈이 필요하니 달라 그 요구를 했었고 네. 김성훈이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받은 거를 보면 그 왜 이 100장씩 묶음이 있잖아요. 띠지. 예, 예, 띠지, 예. 띠지라고 누가 또 속칭 가르쳐주더라고요. 띠지라고 하죠. 그 띠지에 2014, 2015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더라는 거죠. 날짜가. 예, 그럼 이미 발행한 지가 꽤 된다는 은행에서 그렇죠. 찾은 지가 꽤 됐다는 돈이잖아요. 예. 야, 그러니까 이걸 이거 사업을 진짜 참. 진행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돈이 나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예. 정은희 씨를 피해자들이 정은희 씨를 믿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속된 말로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 자기는 그 사기꾼한테 예. 뭐 본인 입장에서 뭐 활동비 인지대 다 좋아요. 어쨌든 돈을 수령한다는 자체가 이게 정말 이 피해자들을 울리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비대위에 나와서 지금 한다는 것도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예. 뭐 저도 뭐 동참은 하진 않았지만 불안한데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활동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나요? 피해자들을 위해서.
본인이 바라시는 거 있어요 혹시? 일단 저는 머리 깎으라 그랬고요. 그 글은 네. 저도 봤습니다. 예. 일단 삭발을 해야죠. 삭발 근데 그게 하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이 사람들이 진짜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삭발 아니라 정말 그 옷을 벗고서라도 시위를 하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예. 그 카페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예. 카페를 자주 들어가고 그 댓글은 달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 카페 글을 보고 글은 다 맞아요. 다 예. 맞는데 댓글을 보면 예. 지금 그 싸움 양상이 돼 있어요. 그건 아시죠? 요새 최근에 그랬죠. 네, 최근에 그 댓글 다니신 분이 어떤 분은 사측인 것 같은 냄새도 좀 나고 예. 그런 분이 있는 반면 또 이쪽에서는 또 강성인 분이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예.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화합을 해도 모자를 파네. 그렇죠. 그죠? 예. 한쪽은 끝까지 투쟁을 하자. 예. 한쪽은 끝까지 처벌을 원한다. 예. 자, 다 좋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양쪽 예. 다. 근데 자, 결론을 보면 처벌을 원해서 말 그대로 김성훈이가 무기징역을 받았다 칩시다. 예. 아니면 뭐 속담을 사형을 받았다고 칩시다. 예. 그런 피해자는 뭐가 되냐 이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반대편으로 투쟁을 하자. 뭘 위해서 투쟁을 하냐? 변제잖아요. 예. 예. 근데 처벌 없는 변제는 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홀라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사측이라고 봐야죠. 사측 뭐 투데이라든지 사측 관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잘못된 정보들을 전달을 하길래 네.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건데 당신들 알고 있나? 그리고 몰랐어? 그러면 모르면 이제라도 확실하게 내가 증거를 보여줄 테니 그걸 보고 윗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책임자들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책임자가 나와서 해명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5개월 다 돼가는 거죠. 그렇죠. 카페에다 글을 올린 게. 네. 일단 진실을 먼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데 문제에 부딪히신 거 서로 화합이 안 되시고 이러니까 아니요. 네. 그렇게 해왔는데 그 변제안이 이제 어글러졌어요. 그렇죠. 어제 네. 목요일 날로 해가지고 합의서도 이제 더 이상 안 걷는 걸로 네네. 이제 대책이 없는 상태가 거둘 돼버린 수가 거예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들이 더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분노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제 카페에다가 아직까지도 좀 뭐랄까 논쟁 예. 그리고 서로 자기 주장 거짓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예. 댓글을 보면서도 보면 뭐 일부 몇몇 분이신데 예.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정말 그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근데 뭐 일부 사람들은 이미 특정이 돼서 본인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본인께서 예. 나서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런 댓글은 안 달 겁니다. 안 달 거고. 네네. 그리고 뭐 솔직히 저 건드려봐야 좋을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아마 그 IDS에 대한 그 정보로는 아마 그 사측보다도 아마 훌라우 씨가 예. 더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인데 해결은 이제 아직은 좀 모연한 상태고 그 아까 보시면은 그 임원진 해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제가 속한 미래그룹 미래그룹에서 보면은 남철웅 씨가 일단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철웅 씨가 수장인데 이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을 어떻게 좀 뭐 처벌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이분을 어떻게 좀 전면에 나서서 아니면 이분 제가 알기로는 수당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셨거든요. 도무스 유한열 지점장이 더 많이 받아. 그래요? 그분은 지금 이제 체포된 상태고 구속된 상태니까 이분은 지금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나와서 지금 재판 중이신데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피해자들이
어떻게 뭐 속된 말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 전에 네, 그 정은희 씨가 이제 투데이 활동을 할 때 네, 18개 지점이잖아요. 지금 그 아이데스가. 네, 네. 근데 18개 지점 중에 15개로 알고 있는데 15개 지점에서 돈을 받았어요. 투자자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활동비 쪽으로요? 그렇죠. 1,000만 원씩 1억 5천. 1억 5천. 거기다가 김성훈한테 또 뭐 또 얼마인지 별도로, 예. 모르지만 또 얼마간 띠지. 띠지 예.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표면 어마어마한 돈이고 그렇죠. 5만 원권이면 일단 500만 원인데 한 예. 장에. 그리고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투데이가 나섰다가 예. 제가 집에 가라 그랬죠. 그렇죠. 그때 한참 그러셨죠. 집에 가라 그러니까 버티다가 결국은 집에 다 갔어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점장들이 이제 보석으로 나왔으니 네. 바톤 터치하겠다. 네,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지점장들이 나왔는데 더 꼼수를 부린 거예요. 지금 아 왜요? 뭐 약소금 건부터 해서 예. 그거 진짜 이 약소금이 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어요, 그죠? 이거는 민사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그렇죠. 민사 하신 분들한테는 이 약소금이 정말 이 덫이 돼 버렸는데 예. 이 약소금을 뭐 지금 변호사 측 제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회 행위다 그래가지고 예. 이걸 무효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세요. 예. 계시는데 지금 그 민사로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형사 고소 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그 형사 고소가 예. 그 피해자분들이 보면은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이 보면은 그 모집하신 분들 있죠. 영업 예. 하신 분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지금 뭐 저는 아직 수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네, 여기에 몸담고 제 금액을 투자하고 수당을 받기 한 달 전에 회사가 이 모양 이 꼴이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정말 예. 1원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예. 지금 지금 거대한 돈이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그 대마불사 그 백두산 카페도 보면 모집책도 고소를 하라. 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네. 이거를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죠. 좀 그래요. 법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못된 모집책도 있어요. 예. 그렇죠. 모집책도 있고 정말 양심적인 모집책도 있어요. 예. 자기 돈으로 직접 이자를 아직까지도 지급하고 계시고 예. 고객들한테 예. 그런 분도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차라리 예. 이분보다 더 윗선들 그렇죠. 지점장, 본부장 예. 이분들을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고소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네, 지금 근 1년을 투데이가 끌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 약소금을 부당하게 발급받아가지고 네, 민사소송 들어갔어요. 네. 이 사람도 1순위예요. 네. 돈 찾아가는 게 어음이기 때문에. 어음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게 지점장들이고 음. 그리고 일단 돈 줬잖아요. 네, 정은희 네. 씨한테. 그 돈은 또 어디서 나는지 참 기가 막히네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개인적으로 이 이탈한 지점들, 사측에서. 예, 네. 정은희한테 돈을 안 준 지점들이 네. 더 궁금한 거예요. 왜요? 왜 돈을 안 줬을까요? 그러네요. 또 그 예. 말이 되네요. 그게. 그리고 지점장도 공판장에 이제 그 가보니까 지점장들 쫙 있고 변호사들 나와가지고 있고 뭐 본사 이사들도 몇 명 있고 그 관련자들 다 나와 있죠.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한 2시간 공판 진행하면서 거의 말미에 판사님한테 요청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요? 나는 얘네들이랑 틀리다. 그게 누군데요? 나는 얘네들이랑 틀리니 예. 공판을 따로 받고 싶다. 공판 중에 지점장이 그렇죠.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가지고 따로 받았어요. 그래요? 예. 대한민국 굉장히 아량이 높네요. 넓어요. 예. 나는 얘네들이랑 틀리니 나는 네. 다른 얘기를 하겠다. 예. 그래서 요청을 했고 공판을 따로 받았죠. 음. 그런 지점이 왜 그 따로 받았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돈 안 낸 지점 3개 지점은 왜 돈 왜 안 안 냈을까? 냈을까? 예. 이게 양파 껍질이네, 양파 껍질. 까면 깔수록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어글러졌다. 음. 끝났다고 보고 돈까지 줘가면서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이
투자자대책위원회에다가 돈 줘가면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함께 했다가는 자기네도 더 안 좋아질 것 그렇죠.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탈을 한 게 아닌가. 음. 이거는 뭐 나중에 정은희 씨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알겠죠. 야,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예. 핵심은 김성훈인데 예. 김성훈이는 지금 감옥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데 예. 밖에 있는 우리들끼리 서로 핥히고 뜯고 하니까 참 이게 참 속이 상해요. 예. 예. 그러면 이 약소금이 만약에 그 속된 말로 사회행위에서 취소가 되면 예. 거절이 되면 예. 민사를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희망이 조금 있긴 있는 건가요? 뭐 있죠. 당연히 있죠. 예. 그렇죠. 하면은 예. 예. 그러면은 김성훈이는 예. 그 면회를 가거나 이런 면회를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면은 아주 일관되게 변제를 해준다. 그것 때문에 사측에서는 아직도 그 말을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를요. 예. 최근에 네, 그 합의서 받아내라. 네, 내가 나가서 변제를 해줄 테니 어, 합의서 받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어. 그 얘기를 매일 네. 5명씩 불렀어요. 그 지점 한 달 가까이 자기를 믿는 핵심 선임들, 그렇죠. 예. 소위 말한 선임들, 뭐 지점장들, 본부장들 해가지고 아, 이제 아. 좀 그 영향력이 사람들, 있는 그렇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을 매일 5명씩 불렀어요. 그렇게 그 해가지고 면회 가면 10분 사이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 들었던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나가면 변제하겠다. 그러니 합의서, 확인서였죠 그때는. 예, 확인서. 확인서를 많이 제출하게끔 해달라. 근데 저는 그 IDS 홍콩 포렉스 네. 거기가 영업 정지 당한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안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예. 일부러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네. 영업 정지가 됐는데 그 시기에 네. 5명씩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네요. 그래서 음. 두고 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10분 사이에 그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야 자기 빼달란 얘기만 하는구나. 이 모든 피해자들이 믿고 들었던 그 수익 잘 낸다는 홍콩의 회사, 그 회사가 영업 정지가 됐는데 거의 폐쇄죠, 폐쇄. 예, 이 얘기는 안 하고 나 빼주면 돈 돌려줄게. 그 얘기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답답한 거죠. 돈 먼저 주면 빼주는 건 막말로 속된 말로 이 사람이 돈을 변제를 하면 다 했으면 예. 저라도 처벌 불원서에다가 진정서 다 써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전형적인 고도 지능의 사기꾼이구나. 이 얘기를 나중에 이제 제가 오픈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나까지 속았네. 그렇죠. 면회까지 갔는데 나는 이 얘기 못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얘기를 오픈을 하면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죠. 당연히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그 면회를 간 그 선임들이 그 김성훈에 대한 저희도 정은희 씨 때문에 1년 동안 그 정말 바보처럼 속았던 게 그런 이유였는데 이 사람들은 저도 만나봤지만 김성훈에 대한 충성도와 믿음성이 거의 김일성을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솔직히 제 생각입니다. 이거 어디까지 개인적인 의견인데 다 그 선임급들뿐만 아니라 사측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뭉쳐서 김성훈을 일괄 고소했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 또 한 번이라도 뭐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고 싶어요 정말. 그 맞습니다. 일단 그 김성훈하고 그 돈 준 지점장들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 피해자들이 예. 그 지점장들을 1차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임원진들까지도 올라갈 것이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훌라구 씨는 예.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데이스하고 조금 뭐 별개된 문제인데 예. 너무 저희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투자하신 금액도 없으시죠 이게.
예, 없습니다. 없고 예. 그다음에 잠시 그냥 예. IDS라고 관련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정말 제가 항상 훌라고님을 만나 뵈면 우리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정말 고맙다. 아, 예.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예. 우리 피해자분들이나 혹은 뭐 IDS 본사분들이나 뭐 변호사분들이나 우리 훌라고님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의미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힘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훌라고님 쓰러지면 저희 다 쓰러집니다. 아,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쭉 오면서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이 또 뭐 있나요? 알아야 될 것이라든가. 제가 진실은 밝혀도 네.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이 얘기는 안 했어요. 네, 회사 네. 얘기를 주로 했지. 그렇죠. 네. 사람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네. 근데 사람한테 좀 지치는 게 그렇게 되겠죠. 좀 이 위치가 있는 지점장 중에 하나는 네. 회사 아직도 이제 김 대표를 믿는다. 네. 나는 믿으니 민사 하실 분은 하시고 고소하실 분은 고소하시고 나 따라서 김성훈 대표 믿으실 분은 따라오시라. 그렇게도 최근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양반이 재산을 처분을 해요. 자기 재산. 자기 재산을. 예. 그거는 속된 말로 먹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네. 예. 그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는 거죠. 멀쩡한 재산을 왜 그거를 처분을 합니까? 그거를. 그리고 자기 사업체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자기 사업체가 따로 있는데 네. 이것도 아마 김성훈이랑 같이 관련이 있는 사업체라고 보는데 네. 이 사업체를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기를 이렇게 보면 긴급 체포된 이후에 네네. 6개월간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6개월 지나고 나서 나온 다음에 저는 이 양반이 자기 밑에 그 영업자들 네. 한테 가서 대책회의하고 빨리 어떻게 수를 강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만 살자. 한 3주간 잠적해 있다가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김성훈 대표를 믿는다 아직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건데 이 6개월 있다가 나온 이후서부터 그 3주간의 한 일이 이사 가고 자기 멀쩡하게 살던 집에서 이사 가고 그 자기 명의의 이제 차량들 네. 외제차죠. 고가 차량이겠죠. 그것도 뭐 한두 대도 아니고 네. 이런 거 다 처분하고 그리고 자기 명의로 돼 있는 회사 그 회사를 딴 사람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해요. 회사 이름을. 아주 고단수네요. 회사 이름을 명의 변경을 하고 그리고 주소지도 바꾸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고. 근데 그게 뭐 왜 그럴까? 김성훈 믿는다면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럼 왜 했겠어요? 당연히 내 재산은 내가 지키고 그런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그럴 거예요. 이 IDS를 빨리 자기는 자기 인생에서 지우고 싶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아니, 본인도 얘기를 해요. 차라리 저 그 구치소에 있는 게 마음 편하대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방송을 사측에 계신 분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해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훌라군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은 이걸 해결하는 이상 평생 아마 소송과 고소 고발에 시달릴 겁니다.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제가 눈을 감는 날까지 제 돈을 받지 않으면 아마 모든 피해자들이 그럴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로 이런 자리도 마련하고 이분들한테 지금 정말 드리고 싶은 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내 재산만 빼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산이 없어도 형사 쪽으로는 얼마든지 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민사 쪽은 그래요.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숨겨놨다고 해도 형사에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측 고위직들
책임자적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피하지 마시고 그리고 재산 숨기고 급급하지 마시고 당신들 재산을 오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해결하는데 좀 전력을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자, 지금 IDS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훌라고님 모시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훌라고님 그 아까 그 말씀 중에 예. 그 오늘은 예. 그 피해자분들이 뭐 이렇게 답답한 얘기만 해, 좀 시원하게 뻥 뚫리는 얘기를 좀 해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오늘은 예. 일단 대략적인 개요만 얘기하는 걸로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시면 차차차차차차 양파 껍질을 하듯이 예. 팩트를 알려주시는 걸로 예.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 중에 그 홍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할게요. 예. 그 홍콩 법인이 현재는 영업 정지 상태예요. 예. 뭐 거의 폐쇄 수준이죠, 그죠? 예. 수준인데 거기에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예. 정우만 씨라는 분이 예.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분은 지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해외로 도피를 했단 말입니다. 예. 요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잡아야죠. 예. 그 이분이 예. 홍콩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신 건가요? 예. 처음부터. 예. 그럼 이분은 지금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네네. 그 위노펙스를 인수를 했어요. 네네. 처음에. 네. 그게 2014년 그 재판 벌어지면서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인수를 했는데 위노펙스를 인수를 하고 그 전에는 그 호주에 있는 ILQ라는 FX 회사의 계좌를 그 위임받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FX 매매를 하게 해줬죠. 네. 근데 그 ILQ라는 회사가 그 일반인들은 매매를 안 하고 그 법인들한테 계좌를 빌려주는 그런 회사예요. 네. 네. 그리고 그 국제적인 그 FX 회사들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자금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일반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별표 표시를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근데 ILQ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중적이지도 않고 그 일반인들한테는 그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접근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도 아니고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 계좌를 특혜 해주고 그러니까 임대죠, 임대. 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다가 위노펙스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그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으로 자본금을 더 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라이센스를 받았죠. 홍콩에서. 네. 그렇게 해서 정우만 씨가 이제 홍콩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대표를 맡게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이 밝게 될 건 뭔가요? 이분이 정우만 씨는 그 FX 관련된 모든 자금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투자자들한테 얘기했었던 뭐 딜러의 수라든지 네. 아니면 수익률 네. 그런 것들을 정우만 씨가 알고 있죠. 그럼 이분이 꼭 그 체포가 돼야 되나요, 그죠? 뭐 본인이 나서도 되죠. 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그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홍콩에 만약에 정말로 예. 김성훈이가 우리 피해자들 돈을 정말 송금을 했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많이 갔단 말입니다. 그죠? 정말 많은 돈이 갔는데 과연 그 돈이 지금도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송금이 안 된 걸로 검찰 조사 결과 그러면 어딘가에 아까 정은희 씨한테 김성훈이가 뭐 일종의 활정비 쪽으로 돈을 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숨겨진 돈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 얘기가 있는데 그 메디치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회사가 나왔잖아요. 언론에도. 네네. 그 우리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님도 폭로를 하셨지만 이 회사가 그 자금 관리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그 누군가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저도 그 이메일 내용을 봤지만 그 회사는 그 합법적인 회사, 세계적인 회사인가요? 세계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네. 그 뭐 김성훈이 따로 만들었다, 임주아 씨가 뭐 대표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네네네. 나왔는데 네. 이게 재밌는 게 네. 이메일 그 보낸 사람의 주소가 있잖아요. 있죠, 당연히. 그거를 저는 카페에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 정보니까 지워서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내부자예요. 아이데스. IDS로 돼 있어요. 야, 이게 참 아이디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네요, 아이데스에. 아니 IDS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게 그 이메일 주소 이메일 이메일만 보면 IDS 내부자가 제보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 아닌가. 그렇죠. 신빙성이 예. 있겠네요. 그래서 그 김병구 검사는 일 좀 해라. 이거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그 제보까지 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뭐 저한테까지 정보가 안 오는 걸지도 모르지만 이 실체를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숨겨진다는 지구상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있죠. 그걸 밝혀내는 게 급선무네요. 예. 일단은 급선무인데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하면 예. IDS 측에서 예. 정말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 예. 그 내부자 고발이라 하나요? 내부 예. 고발. 예. 뭐 그렇죠. 뭐 나쁜 뜻으로 말하면 그건데 예. 정말 피해자들을 생각하고 예. 피는 몰라는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내부자 중에 누군가가 예. 정말 양심 선언을 해야 되는 문제네요. 그렇죠? 해야죠. 네. 예. 자, 그 IDS에 계신 분들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면 정말 피해자들을 생각하시고 본인만 살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말 양심 선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뭐 해외 도피했던 뭐 숨어있던 그분들도 다 나와서 예. 정당하게 그 자식들한테 그 무슨 말을 할까요 나중에 자식들한테는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서 본인들은 정작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 우리 정우만 씨 그다음에 숨겨진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오래됐는데 우리 훌라우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정우만 씨뿐만 아니라 예. 그 B2B 옵션의 그 예, 강정태 맞아요. 대표. 그분 또 한 분 예. 계시죠. 예, 예. 그것도 한참 한다고 또 막 분위기 잡았었죠. 그렇죠. 예. 이 양반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나요? 아니 그 이 IDS에서 이제 일정 금액 이상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한테는 네. 홍콩에 실체가 있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 견학을 갔죠. 견학 갔죠. 저도 갔다 예. 왔습니다. 멍청하게. 그러면 거기에 예. 강정태 씨가 꼭 있었어요. 그렇죠. 네, 강정태 씨가 나와서 예. 뭐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돈 법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네. 뭐 투자 마음 놓고 하셔라. 하십시오. 네. 예. 그렇게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 B2B 옵션 바이너리 옵션 사이트인데 예. 이거를 매일 체크를 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경쟁사들 네. 바이너리 옵션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고 네. 근데 이게 9월 초 긴급 체포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며칠 있다가 사이트가 정지가 돼요. 매매가 정지가 돼요. 그렇게 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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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 정지가 되더니 9월 16일 그때쯤 돼서 이제 그 B2B 옵션 페이스북에 매매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매매가 안 되냐? 내 돈 내놔라. 뭐 그런 얘기들을 막 써요. 그리고 나서 답변을 한 게 더 이상 그 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렇게 해서 아마 돈을 다 돌려줬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이트가 정지가 되니까 저는 그 홍콩 쪽에다 이제 연락을 해서 사이트가 왜 멈췄냐 그걸 물어봤죠. 그걸 물어봤더니 이 대표가 강정태 씨란 말이에요. 예. 예. 물어봤더니 엉뚱한 대답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직원들 월급을 안 줘서 예. 직원들이 이 일을 안 해서 일을 안 하니까 이제 나가는 거죠 회사를. 그렇기 때문에 서버 관리할 인원이 없다. 기가 막힌 반명이네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 예. 이게 돈 된다는 사업이고 1조에 팔아먹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성훈이. 뭐 직원을 뭐 월급 1,000만 원을 줘서라도 데려와야지.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 뭐 카페도 언급을 했지만 이 모든 이 그날 이 사이트가 정지된 이후에 이상하다 싶어서 그 사이트 내에 제일 처음 이 매매자서부터 제일 마지막 매매자까지 모든 매매에 대한 기록이 사이트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아보자면 어떤 아이디 갖고 있는 사람이 승률이 좋더라. 그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시간만 들이면. 네. 그 이거 사이트가 정지된 이후에 일부러 저는 이거를 화면을 계속 캡처를 했었어요. 이거를 한 2주 그 정도 이제 들어가지고 캡처를 다 해놨는데 아니 직원이 월급을 안 줘가지고 관리가 안 돼서 이게 서버가 멈추고 그리고 나서 강정태 어떻게 됐나 네. 그거를 수송을 해봤더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조사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지점장들 공판장에 가보면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네. 강정태 씨가 나와서 증언을 해야 돼요. 근데 계속 출두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 그러면 본인한테도 해가 갈 텐데. 해가 가죠. 그래가지고 그 뭐더라 벌금인가요? 그 500만 원이 언도가 됐어요. 그럼 판사님이. 이분은 지금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어, 뭐 훌라곤이 정보력으로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 가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네. 근데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찾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은 뭐 그냥 손 놓고 있는데.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제가 딱 느낀 건데 네. 모든 정보와 진행을 한 곳으로 모을 필요도 없잖아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있죠, 예. 네, 이게 지금 너무 중구난방으로 돼 있고, 그죠? 예. 네,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셰일가스에 돈을 많이 넣었어요. 예. 네, 지금 셰일은 어떻게 돼가는 건가요? 그거 땅은 파고 있나요? 아니면은 땅만 파고 있다고 에? 봐요. 아직도 그럼 지구 끝까지 파겠네요, 그냥? 그렇죠. 회사는 남아 있어요? 그거를 제가 그 카페도 올렸지만 네. 그 텍사스주 법무부의 사이트에 네. 그 회사가 등재가 돼 있어요. 네, 돼 있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면 그 IDS US US 에너지 예. 그 회사의 그 뭐 법인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법인 대표자가 변경이 네,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메일 주소 뭐 쉘가스 넣으신 분들은 투자하신 분들은 거기에 그 이메일 주소도 남기는 것 같더라고요. 남기는 게 좋겠다. 회사에서 어차피 아무 얘기도 안 해주니 이런 방법이 있으니 본인들이 직접 들어봐라. 자료를 받아봐라. 이런 게 있더라. 하고 얘기는 해줬는데 셰일가스 이거는 저는 이 진행 내용을 전혀 몰랐거든요. 예, 전 FX 쪽이니까. 예. 근데 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정은희 씨한테 비상대책위원회로 진정 뭐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알아봐라. 그렇죠. 카페에 그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3%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3% 주고 그 고객한테 1% 주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정은희 씨는 왜 본인은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 했으니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진정 그 비상대책위원회 이끌어 가려면 모든 걸 다 파헤쳐야죠. 예, 그렇죠. 셰일가스 예. 뭐 FX 마진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타들어갑니다, 진짜. 네. 예. 자, 이렇게 우리 훌라우님하고 오늘은 그 이 방송을 들으시는 피해자분들이 아마 조금 답답해 하실 거예요. 뭐야 이거 뭐 답도 없고. 그런데 오늘 첫 발입니다. 첫 발을 내디뎠고요.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훌라우님 그리고 여러분한테 도움되시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서로 욕하고 싸우고 이거 아무 도움되지 않고 사측만 유리하게 해주는 행위니까 서로 화합하시고 모든 정보를 좀 한 곳으로 모아주시고 그 전에 저희들도 조금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사리사욕의 눈이 어두워서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투자와 그 이율의 이자의 눈이 어두워서 했던 것도 우리 조금 피해자들이 반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기 위해서 우리 훌라건님한테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방송을 계속 청취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것을 많이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